오늘은 급락하긴 했지만 코스피 지수가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는 테슬라 배터리데이 행사를 하루 앞두고 전기차, 배터리 업계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한 주간의 우리 증시 전망 그리고 배터리데이 관련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NH투자증권 김영환 연구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장이 좀 급락세로 전환하긴 했는데 최근 한국 증시 보면은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 대비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종목별 차별화 장세도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업종 위주로 저희가 주목하는 게 좋을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시의 주요 동력이 되는 분야가 네.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런 것들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 버린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지수가 이제 완만한 모습을, 그러니까 약간은 그래도 조금 우상향하는 모습이긴 하지만은 완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그런 종류의 BBIG들이 동력을 한 차례 잃었고, 저 테슬라가 S&P 500 편입이 안 되고 위상증자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횡보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개인들이 이쪽 주식에 대한 선호가 좀 이전보다는 줄어든 것 같아요. 이러면서 동력을 잃은 건데, 그래도 한국이 양호한 점 뭐냐면은 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한국 지수가 잘 버티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오르고 있다 자체라기보다는. 왜냐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나스닥 기준으로는 최근 3주 연속 하락인데 한국 증시는 그렇지는 않으니까 최근에 신흥국 통화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원달러도 약간은 조금 내려간 모습이고, 그렇고 미국에서는 여튼 코로나 확진자가 고점은 지난 것 같다는 좀 추이로만 보면 그렇고, 그리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그럼 미국에서 어쨌든 대외 활동이 좀 이루어지면서 소비가 좀 더 늘어나줄 수 있나? 이 수요가 괜찮아질 수 있는데, 미국 달러가 약세를 가면 보통 미국으로 그런 품목들을 수출할 수 있는 주식들을 글로벌로는 찾게 돼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자동차나 전자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쪽 주식들을 외국인들이 좀 담는 효과가 있고요. 예, NH투자증권 김영환 연구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일단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BBIG로 불리는 바이오, 배터리, 또 인터넷 게임 업종 외에도 잘 달리는 자동차, 또 전기전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키움증권의 서상영 연구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여쭤볼게요. 서 연구원님, 이번 주 전반적인 증시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번 주는 화요일날 파월 연주로장의 발언부터 시작해서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도 있고 주식시장을 변화시킬 만한 주요 이벤트들이 많은 한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파월 연주로장 같은 경우는 지난 6월달, 그다음에 지난 9월달 FMC에서도 실적으로 발표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에 좋은 내용들을 발언하지 않았거든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 이번 주에 발언하는 것 자체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 지연에 대한 언급들을 좀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배터리데이 자체도 테슬라가 획기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는 이상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욕구들이 높아지거나 실망 매물이 나오는 그런 이벤트라서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벤트들이 있고 지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좀 취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주식시장 전반에 걸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추석 연휴 전에 주식시장에서 한 발 물러서서 추석 연휴를 지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큰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이 여기서 더 반등을 보이기보다는 매물 소화 과정을 좀 보여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줄 만한 종목이라든지 업종을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만약에 주식시장이 반등을 보이게 되면 일부 매물을 좀 내놔서 현금화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키움증권 서상영 연구원이었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적극적 대응보다 현금 확보를 좀 해보자라는 조언이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배터리데이 조금 전에 뭐 언급을 계속해서 두 분께서도 해주시는데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래 삼성선물연구원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김 연구원님, 테슬라 배터리데이에서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뭐가 나올지에 대해서 되게 지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를 꼽고 있는데, 먼저 일단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하는지 여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그 NCM 계열이 현재 지금 상용화된 게 622가 지금 가장 상용화되어 있는 버전인데, 이거를 뭐 811이라든지 아니면 코발트를 없애는 그 새로운 형태의 그 배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이 됐는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뭐 LG라든지 SDI나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지금 3원 배터리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테슬라가 직접적으로 생산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우리나라 그 배터리 생산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슈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그 테슬라가 어쨌든 그 중국 기업하고 지금 합작을 해서 LFP 계열의 배터리를 지금 생산을 하는지 여부도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같이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테슬라 그 홈페이지에도 예고 페이지에도 지금 나왔듯이 나노와이어 기술 적용 여부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나노와이어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적용될지는 아직까지 좀 지금 뭐 의문인 상황인데요. 만약에 100% 나노와이어 기술이 그 음극재에 탑재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실리콘 형태로 이제 작용이 될 텐데, 지금 현재 음극에 사용되는 건 흑연이 거의 한 9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0% 실리콘이 사용된다고 한다면 흑연보다는 에너지 효율성이 한 10배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장에서 좀 상당히 주목하는 요인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구조 자체가 흑연을 사용하게 될 경우는 이게 2D 형태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만약에 나노와이어로 이걸 구조화에 성공을 한다고 한다면 3D 형태로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뭐 에너지 용량이라든지 아니면 충전 속도를 좀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피 자체가 팽창된다고 하더라도 원래 기존 실리콘을 나노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채로 배터리에 적용을 시키게 되면 이게 부피가 팽창되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완화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개발 여부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기차에 사용되는 모든 배터리는 다 리튬 이온 형태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은 그 외부 충격이나 이런 거에 좀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전고체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리튬 이온이 그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용할 때 이게 전기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전해질이 고체 상태로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 비교적으로 이제 안전성이 높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충전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온도 조절 장치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에너지 밀도를 상당히 높일 수 있는 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폭발 위험성도 낮고, 그리고 대용량도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주행 거리도 이제 늘릴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테슬라가 그 인수한 기업들을 보면은 하나는 고체 배터리 생산 업체, 또 하나는 그걸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생산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화 설비랑 생산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는 업체 이 두 곳을 지금 수천억 원을 들여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경우의 수별로 하나하나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인데 어떤 영향이 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가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냐라고 만약에 본다면은 어쨌든 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테슬라가 뭐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발표하든지 아니면 두 가지를 발표하든지 한 가지를 발표하든지 상관없이 어쨌든 이 모두가 전기차 비용에서 가장 높은 비용을 차지하는 게 사실 배터리거든요. 근데 이 배터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전기차로의 대세적인 전환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에게도 상당히 긍정적이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터리데이 앞두고 이야기 쭉 나눠봤고요. 김광래 삼성선물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